안녕하세요. 바른 생각, 바른 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풀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서부터 2차 방정식의 뜻,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위한 근의 공식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오늘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게 될 때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근의 공식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물어볼 거예요. 근의 개수, 근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지금 대개 2개던데요. 다 2개 아닌가요? 언제나 2개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중근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나요? 옳지. 중근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에서 근이 없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 항등식의 개념으로 혹시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좋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잠깐. 2차 방정식에서 근이 과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선생님이 그 내용에 들어가기 위한 다음 2차 방정식 일반형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런데 얘가 근의 개수가 과연 몇 개가 될지 이걸 한 번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등등에 대한 궁금증을 잠깐 접어두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얘를 보고 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근은 어떻게 찾는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럼 근의 공식은 어떻게 한다? a가 여기 하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외워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외워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옳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예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그런데 선생님 이게 근의 개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잘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는 뭐라고?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수에는 제곱근이 있다라고 했니? 없다라고 했니? 없죠. 그럼 여기 안에 막 이런 식으로 음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이런 수는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양수라고 한다면 이때 근은 즉 b제곱 첫 번째 근호 안에 있는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수가 된다고 하면 근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양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양수 해서 근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면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 수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 두 개의 수가 모두 의미를 갖는 수므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렇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면 0이 되는 수도 있겠죠. 얘가 0이 돼버린다고. 그럼 루트 0은 그냥 0이죠.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0을 더했건 0을 뺐건 그것이 어떤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서 근이 한 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에서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의 개수로 따지자면 얘는 2개가 되는 것이고 얘는 개수로 따지자면 1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을 싹 보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 그게 0 나왔다고? 그럼 그게 중근을 갖는다고? 우리가 중근을 가질 때는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 하는 것? 완전 제곱식이, 저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이라고.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판단해 보면 중근을 갖는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그 식이 2차 식은 0의 형태의 그 2차 식이 뭔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네. 이거 중요한 식이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중요한 식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계산이 어떻게 나오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수가 다 된다고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실수에서 존재하는 수야 아니야. 존재하는 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근이 있어 없어? 이때는 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2차 방식의 근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근의 개수가 몇 개? 0개. 선생님 정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의 공식을 적용시키려고 봤더니 근의 공식 적용했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는 4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 뭐 나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 나와버려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니까 이 전체는 이것을 해로 갖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인 근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됐니? 그런데 이거를 다 할 때마다 근의 공식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는 분모도 적어야 되고 막 분자에서 막 이게 복잡하게 적어야 되는데 뭐만 판단한다면 b제곱 2는 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로 0보다 작았네. 그렇다면 너는 뭐야? 음수였으니까 근이 없다. 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놓고 보았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됐나요?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 중에서도 그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것들의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는 거예요. 됐나요?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사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 내용을 함수의 그래프로서도 설명이 가능해지니까 오늘 배웠었던 내용, 앞으로 배울 내용에 아주 중요한 또 풀이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가장 먼저 뭐부터 기억한다고? 근의 공식 꼭 기억합니다. 근의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다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서 일반화시킨 그 과정이 바로 근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기를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적용시켜보죠. 그럼 b제곱이라고 한다면 얼마? 2는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니까 플러스 28 이렇게 되나요? 0보다 크죠. 너는 서로 다른 두 근 같습니다.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다음 니은 보기 보세요. 니은 보기 보게 되면 니은 보기는 식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근의 개수를 찾는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3, 3은 9 b제곱 마이너스 4a가 2 c가 얼마? 2. 그래서 너는 얼마? 9 마이너스 16 되겠죠. 0보다 작죠. 너는 근을 갖지 않습니다. 근이 없다. 0개가 되는 거예요. 0개.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볼까요? 디귿 보기. 디귿 보기를 봐도 디귿 보기 보면 디귿 보기에서 3x제곱 식을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4x 2양 하니까는 마이너스 4x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2양 시간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0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2 이항 시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된 거 이항 시켰고 해서 다음 같은 식 만들어지면 여기에서도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 a가 3 c가 7 그래서 16 마이너스 4, 3, 12에다 7이니까 84 이렇게 되나요? 얘 0보다 작죠. 그래서 너도 근이 없어요. 서로 다른 두 근 갖는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사실 리을은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어떻게? x제곱은 16 나오죠. x는 옳지. 제곱근을 이용한 성질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에서도 b제곱에 b가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 a가 1 c가 얼마? 마이너스 16. 그래서 플러스 64가 됩니다.
0보다 크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겠구나. 그래서 기역과 리을로 골라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인 문제 4번도 풀었고. 자, 오늘 마지막. 이것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이제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X에 대한 2차 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B제곱이라고 하는 건 X 1차의 개수니까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B제곱 마이너스 4 A가 4K C가 얼마? C가 1. 그래서 곱하나 마나. 그게 뭐가 되면 돼? 중근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이때 B는 1차의 개수를, A는 2차의 개수를, C는 상수항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0이 나와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죠. 됐죠? 그럼 요식 풀어봅시다. 블럭 K제곱 플러스 42,8K 플러스 4416 마이너스 8K 4416K가 되겠죠? 마이너스 16K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지금처럼 다음에 나와 있는 요식을 정리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K 마이너스 16K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 나와요. 이게 바로 뭐니 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좌변에 나와 있는 K의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제곱식으로? 옳지! 완전 제곱식으로. K-4의 제곱은 0.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K는 4가 되고 이때 K값 중근을 갖는 것이로구나. 문제에서 뭐 찾아라? K값 찾아라 그랬으니까 K값은 얼마? 4. 이렇게 해서 그 문제의 정답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하고 개수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2차 방정식 될 테니까. 그러면서 ABC가 무슨 수다? ABC가 상수가 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있을 때 질문! 근의 공식으로 이 근을 한번 불러볼까? 선생님 근과 개수인데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얼마? 불러. 시작. X는 시작 2A분의 불러. 입대요. 입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입대라고 이렇게 내 말로 부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옳지.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요. 두 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하나밖에 안 쓰는데요? 아니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근이 몇 개가 나와요? 2개. 그런데 그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싹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되면 그런 수는 실수 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근의 판별까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의 공식이 온전히 잘 기억이 났다면 그 두 개의 근 중 하나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선생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봐봐. 그 다음에 또 다른 근 하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하나로 표현된 것을 각기 다른 두 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을 때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것을 계산했더니 2A로 분모 똑같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가 더해지면서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2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싹 보고
이것이 근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두 근의 합 정도는 뭐라고요? 두 근의 합 정도는 2와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창의 개수인 a분의 1창의 개수인 b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았더니 다음과 같이 근의 공식으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근을 하나를 알파 또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놓으면서 그 알파와 플러스 베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등장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a는 2창의 개수고요. b는 1창의 개수예요. 즉 그 개수만 알아도 두 근의 합 정도는 직접 그 두 개의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두 개의 근을 곱해봤어요.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해봤더니 두 근의 곱은 2a 곱하기 2a 분모끼리 곱해서 4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잘 봐요. 잘 봐.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배웠었던 합과 차의 곱이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마이너스 b 똑같죠?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뺐어요. 합과 차의 곱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옳지. 제곱의 차. 다시 한번. 합과 차의 곱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 합과 차의 곱은 뭐로 적을 수 있다고?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치? 요거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 제곱하게 되면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있는데 그 루트 안에 있는 걸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플러스 4ac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거 분자끼리 곱한 거예요. 분자끼리 곱했더니 다음과 같이 근호를 벗어 던지면서 마이너스의 적용을 받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리더라. 그러면 b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 사라질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 옳지. 4a 제곱분의 4ac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뭐 될 수 있어? 옳지. 약분. 4a로 약분하게 되면 4, 4, 4, 1은 4, 4, 1은 4, a 약분하면서 이것은 a분의 c가 되는구나. 드디어 나왔네요. 두 근의 곱은요. 직접 이 두 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두 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두 근의 곱 정도는 그 개수, 즉 이창의 개수 분의 상수항 이렇게 갖다 싹 적으면서 뭘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두 근의 합을 그 개수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직접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근을 곱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만을 가지고도 a분의 c가 되는구나.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는구나. 오늘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뭐라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인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즉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된다는 사실. 요 내용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봐봐. 왜 근의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또다시 등장한다는 사실. 선생님 말 명심하고 두 근의 합과 곱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의 개수 구하기.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나와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한 풀이를 하나씩 따로 기억하면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그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말 그대로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에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얘가 뿌리야. 이 내용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서로라는 조건이 B로 주어지거나 그것의 근의 크기 관계로 주어지거나 다양한 형태로 어떤 조건들이 변화되면서 주어질 때 그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풀이, 이거는 이런 풀이, 이거는 이런 풀이 서로 다른 풀이들을 모두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무작정 내가 유형 문제집 한 권을 싹 다 풀어서 거기에 있는 유형을 모두 다 외워버렸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군요. 하지만 그 노력의 절반만큼을 가지고도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둬낼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내 생각을 이 문제 속에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에 대한 접근,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건요, 문제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선생님이 내용 정리하면서 결국 이것이 뿌리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때 a, b, c는 a는 2차항의 개수, b는 1차항의 개수, c는 상수항. 됐어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제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선생님과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가보죠. 자, 확인 문제 1번. 문제 읽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선생님, 저는요 이거 인수분해 되었는데요. 정말 대단하구나.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랬더니 2, 1은 2, 1, 2는 2. 그래서 이렇게 곱했더니 2는 4, 1.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나왔어요.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인수분해한 사람, 2x-1 곱하기 x-2라고 인수분해한 사람 손 들어봐. 요거 안 볼 거야? 마이너스 2예요.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요런 실수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풀이를 외워둔다라고 하는 건 그 문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막 문제를 봐버린단 말이야. 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2라고 막 내 눈이 그렇게 봤어. 마이너스가 여러 개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혼자서 막 머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고. 혹시 안 찾아졌다면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맞아? 그래서 그 두 개의 근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선생님 수업 안 들은 거야? 지금 조금 전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얘는 그냥 딱 보고 2분의 5라고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처음에는 2분의 5가 나는 안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찾지? 또 기억해야 되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기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이렇게 찾아내도록 해요. 이어지는 확인 1-2번 문제. 요번에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선생님 그건 안 배웠는데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배웠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하니까 얘는 두근의 합이 6이 되겠죠. 이것도 7일은 7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딱 붙여라 또. 돼? 안 돼? 플러스 7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둘 다 붙어야 되고 플러스려면 둘 다 플러스여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 찾아.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찾냐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야?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얘가 7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두 개 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곱셈 공식 변형. 이거 언제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 변형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웠는데 물론 여기서 알파 베타로 적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 나타내는 거 어떻게 나타냈었니? 기억나니? 옳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에서 나타내거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2ab에서 나타내거나 이렇게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표현할 수 있다. 곱셈공식 변형에서 배웠어요. 좀 더 확대해서 무엇을 또 배웠냐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무엇으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ab의 곱으로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안에 플러스 2ab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ab 해주게 되면 얘랑 똑같은 식이 여기에서 그대로 등장하게 되죠. 얘랑 똑같은 식이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게 되지. 아, 그럼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이 내용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죠. 곱셈공식 변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66에 36 제곱했으니까 47에 28 이렇게 뺍니다. 그렇게 뺐더니 얼마 나옵니까? 8 이렇게 나오나요? 8. 자, 그래서 정답을 8이라고 적었어. 큰일 날 소리지. 지금 찾아낸 건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8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도대체 얼마인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했더니 8이래. 그 얘기는 8의 제곱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8의 제곱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8의 제곱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썼더니 또 틀렸대. 왜 틀린 거야? 아,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요. 이렇게 적었더니 또 틀렸대. 아니 도대체 뭐가 틀린 거죠? 제곱근까지 다 찾았는데 문제를 마지막까지 정확히 읽어내도록 하세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음수가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그 값은 네, 플러스 2루트 2. 왜 그렇다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문제 조건에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으라고 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의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두근이 2와 3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요번에는 근을 노골적으로 줬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미지수에 해당하는 나와 있는 x 이외에 또 다른 미지수에 해당하는 p와 q 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하고 3하고 더하세요. 얼마? 5.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p.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 그것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p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두 근의 곱 2분의 q. 그래서 2가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q가 얼마가 된다고? q는 6이 12. 이 둘을 더한 값을 적어라. 정답은 2.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개수를 보고 두 근의 합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합과 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근을 보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x 이외에 또 다른 미지수의 값들을 거꾸로 추적해 갈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볼 수 있고. 다음 1-2번 문제. 두 근의 p.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양한 내가 결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근의 합과 곱이 2차 방정식의 개수로서 표현되는 것.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즉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이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즉 a분의 c가 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란다. k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두 근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 b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찾았더니 2k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근을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게 2대 3이랍니다. 그럼 알파를 비례 상수를 곱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2m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랬다면 베타는 몇 m? 옳지. 3m이 되겠죠. 이런 m과 같은 걸 비례 상수라고 해요.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자, 이제 문제에서 봐요. 두 근의 합을 얘기하면 5m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5m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 3은 6m 제곱이 되겠죠? 6m 제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4k 플러스 4가 된답니다. a분의 1분의 c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5m이 2k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5m이 이 마이너스 2k고 그래서 이걸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5분의 2k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5분의 2k를 쏙 갖다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그러면 지금 있는 요 내용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6 곱하기 m이 마이너스 5분의 2k라고 했으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 25분의 4k 제곱. 그것은 4k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나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요 식은 이제 식을 풀어내가는 그 방식. 결국 내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런 식이 보이게 되면 수가 커지는 게 불편하면 양변을 4로 나누세요. 됐지? 양변에 25를 곱하세요. 그럼 6k제곱만 남겠네? 얘는 25k가 되겠네? 얘는 플러스 25가 되겠네? 이렇게요.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쫙 다 이항시킵니다. 이항시키게 되면 너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6k제곱 그리고 나서 6k제곱 마이너스 2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만들어지죠. 는요.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2, 3은 6, 5, 5, 25 5, 3, 15, 2, 5, 10 5, 3, 15, 2, 5, 10 6, 1은 6 1, 6은 6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6, 5, 30 5, 1은 5 마이너스 어디다 붙일까?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K 마이너스 5 제곱, 계산해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나오고요. 얘는 계산해봤더니 플러스 5가 나오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25 1차의 개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K 마이너스 5 6K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K는 5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맞는 얘기이긴 해요.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데 뭘 찾으래? 정수 K값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만족하는 K값 중에 정수는 뭐 있어? 옳지. K는 5가 정수로서 만족하는 정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간다면 그러니까 두근의 B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B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설정을 하고 대입을 통해 문제 풀어가기. 두근의 차이나 두근의 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한 개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두근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좀 더 이때에도 이제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문제 풀이를 그 자체를 외울 것이 아니라 풀이 방식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인데 살짝 잊어버린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찾아내고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이제 예제 1-2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